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동네에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할머니는 그들이 찾아와도 별로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주고 나서 다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는 것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이런 사랑을 당연하지 여길수록 자식 또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지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그 의미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부모의 노고는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요? 오늘은 좋은 부모가 되려다 쉬운 부모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께 무언가를 당연하게 받아온 적이 있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포기하는 부모. 김씨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죠. 할머니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고생하더라도 너희만 잘 되면 된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학비가 부족할 때도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돈을 마련했고 자식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신의 몫을 줄여서라도 사주었죠. 결국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가끔씩 전화를 걸고 명절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방문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말해도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라며 미루기 일쑤였죠. 어느 날 큰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손편지까지 써서 주었지만 몇 시간 후 아들이 떠난 뒤 마당에 버려진 음식과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 이 집은 우리 거 아니에요? 김씨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았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식들이 성장한 뒤에도 늘 그들을 걱정했다. 나는 괜찮으니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내가 가진 건 다 너희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늘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은 그것을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대화. 그날은 큰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집을 방문한 날이었다. 오랜만에 오는 자식들이 반가워서 할머니는 새벽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도착하자마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대충 밥을 먹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거실은 우리가 소파 하나만 바꿔놓으면 될 것 같고 안방은 우리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애들 공부방으로 하면 딱이야. 할머니는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순간 뒤를 의심했다. 뭐라고?
이 집을 자기들 집처럼 나누고 있는 거야?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팔면 딱인데 굳이 팔 필요 있어? 그냥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오면 되지. 할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식들이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근데 언제쯤 우리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요즘 엄마가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저번에도 우리 주려던 간식 사놓은 줄 알았는데 깜빡했잖아.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명 내려앉았다. 자신이 일그러진 간식을 깜빡한 척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자식들은 부모가 늙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 이 집은 우리 거 아니에요? 며칠 후 작은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왔지만 할머니는 그날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엄마 혼자 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차라리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꾸고 엄마는 저희랑 같이 살면 편하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보이싱은 너무나도 꺼냈다. 내 명의로 바꾸자. 이 집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결국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집이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조용히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모시민제 맞죠? 그 말에 할머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근데 난 아직 건강한데? 아들과 며느리는 방황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이 집을 넘기고 나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동안 자신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집을 담보로 직제연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위주에 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이 집을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앞으로는 집이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엄마, 우리한테 서운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려는 거야.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 김씨 할머니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부모가 모든 걸 내어주면 자식들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권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다. 너무 오래 베풀면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부모가 시승을 멈추는 순간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부모가 의존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진다. 김씨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은 그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저 집과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할머니는 후련했다. 하지만 그녀는 궁금했다. 왜 자식들은 예전처럼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 왜 부모가 기대면 기대할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지는 걸까?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때? 김씨 할머니는 복지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딸이 요즘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해? 예전에는 엄마 하더니 이제는 귀찮아하는 것 같다. 나이 들수록 내가 짐이 드는 것 같아서 속상해? 비단 할머니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커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관계에 상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엄마가 요즘 외로워. 시간이 되면 한번 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엄마, 나도 바빠.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엄마까지 신경 써야 하면 너무 힘들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까지 신경 써야 하면 너무 힘들어.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가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이 그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부모가 모든 걸 의지하면 자식은 도망친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복지센터에서 한 간연을 들었다. 간연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도망치려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삶까지 책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번지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였구나.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어버린다. 간연자는 말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댈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존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식이 부모를 귀찮아하는 진짜 이유. 할머니는 복지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다른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한 친구는 말했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용돈을 줬는데 나는 그 돈을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대로 모아뒀지.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 엄마, 내가 드린 돈을 안 쓰면 다음부터 안 드릴 거야. 부담스러워. 모두 깜짝 놀랐다. 부담스러워? 친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아껴 쓰려고 했을 뿐인데 아들은 내가 그 돈을 모아두는 걸 보면서 부담을 느낀 거야. 내가 혹시 돈이 부족해서 자식한테 다시 손 벌릴까봐 걱정이 된 거지. 그때 다른 친구가 말했다. 맞아. 자식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기를 원하지 않아. 우리가 자립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자식들이 더 다가오더라.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깊이 생각했다. 어쩌면 자식이 부모를 피하는 이유는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식이 부모를 다시 찾게 만드는 법.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를 다시 찾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복지센터 강연자가 말한 해결책은 간단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기쁘게 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말고 부모도 자기 삶을 즐기면 된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도전을 시작했다. 버스 타는 법을 배웠다. 혼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집을 재택연금으로 돌리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엄마,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니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더 찾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지 않으니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 김씨 할머니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자식들이 부모를 피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짐처럼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식들은 부담을 느낀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도 부모를 찾게 된다.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내 삶을 살 차례다. 김씨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기대면 기대할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지고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도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 차례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할 때 자식도 행복하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한 뒤로 훨씬 편해졌어. 자식에게 전화 올까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지. 그 말을 듣고 김씨 할머니는 생각했다. 정말 그런 걸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자식들도 더 편해질까? 할머니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무언가를 해주려고만 했던 할머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식들이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밥은 먹었니? 뭐 해줄까? 하며 챙겨주기 바빴지만 이번에는 그저 조용히 띠지질을 하면서 말했다. 너희들 왔구나. 난 지금 좀 바쁜데 쉬었다 가렴. 자식들은 가만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전처럼 뭘 해줄까 하며 기대하지 않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띠지질 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유행이래요. 엄마,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내 인생을 다시 찾아가는 연습. 할머니는 진짜로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했다. 그래서 작은 도전을 시작했다. 첫 번째 도전, 버스 타는 법 배우기. 그동안 할머니는 어디를 가든 자식들에게 차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로 했다. 처음에는 버스 노선을 외우는 것도 교통카드를 찍는 것도 어려웠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두 번째 도전, 혼자 식당 가기. 내 가족들과만 외식을 했던 할머니는 혼자 식당에 가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해보기로 했다.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국밥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세 번째 도전, 친구들과 여행 가기. 복지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에게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하고 물어봤겠지만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떠난 여행에서 할머니는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되는 이유. 김씨 할머니는 예전에는 내가 가진 건 다 자식들에게 주면 돼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쉽게 주어진 것은 결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고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었다. 하지만 그 재산을 가진 자식들은 그 돈을 쉽게 써버렸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처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다. 내 집은 내 것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 할머니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연금을 신청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했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남은 재산은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앞으로는 내 인생을 즐기기로 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자식들이 필요할까봐,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살았던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하다. 예전에 할머니는 자식들이 오면 무조건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자식들이 와도 할머니는 그냥 자신이 할 일을 한다. 자식들이 무언가를 다 하면 할머니는 이제 나도 내 돈을 내 삶을 위해 쓸 거야 라고 단단히 말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더 찾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씨 할머니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혹시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고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는 끝까지 존경받으며 살아야 한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지도 않았고 용돈을 바라지도 않았다. 집주견금을 신청해 자신이 건 돈을 자신을 위해 쓰며 복지센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혼자 여행도 다녀왔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자식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찾고 있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부모가 끝까지 존경받으며 사려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야 한다. 희생하는 부모보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라.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희생하는 부모가 반드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가 스스로 단단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우리만 챙겼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 나한테 기대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반면 우리 시어머니는 70세가 넘어서도 자기 삶을 즐기세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더 멋있어 보여요. 이 말을 듣고 김씨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희생 때문이 아니라 단단함 때문이라는 것을.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살 때 자식들은 부모를 진짜 어른으로 바라보게 된다. 부모가 돈을 쓸 줄 알아야 자식도 존중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것이다. 김씨 할머니도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줄 돈을 아껴가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여행을 다녔다. 새 옷을 샀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그러자 자식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엄마, 새 옷 예쁘네요. 예전에는 엄마, 돈 아껴 써라지 라고 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엄마, 더 즐기면서 사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왜일까? 부모가 돈을 쓸 줄 알아야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 돈을 아끼는 부모는 의지할 존재가 되지만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부모는 본받을 존재가 된다. 부모가 건강할수록 자식은 더 자주 찾는다. 자식들이 부모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건강 문제이다. 부모가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결국 자식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 김씨 할머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나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딸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했더니 내가 데려가 주면 안 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결심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다. 규칙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로 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기로 했다. 그러자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건강 좋아 보이세요. 엄마, 같이 등산 가볼까요?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들은 더 자주 부모를 찾게 된다. 끝까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법. 진씨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다. 부모가 끝까지 존경받으려면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건강을 챙겨야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를 찾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한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 단단하게 살아가면 자식들은 부모를 존중하며 가까이 하려 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부모님이 자식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부모는 끝까지 존중받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